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거가 강남 캠퍼스 HSK 대표 강사 시원스카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도 적정 특강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그 새로운 HSK가 7, 8, 9급 생긴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한때 막 어수선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올린 그것에 관련된 동영상에서 9월쯤에标准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게 발표될 거다 했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됐죠. 그래서 최근에 연락을 해봤더니 아직도 몇 가지 항목이 해결이 안 돼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되고 아직 그런 것들이 남았대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알다시피 중국인은 만만디잖아요.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생각은 좀 잊으시고 지금 현재 시험에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월에 있었던 기출문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1부분인데요. 자,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나오는 게 관련사의 사용이에요. 독해 일부분에서 문장을 보실 때 항상 관련사라 그러면 우리가 뭐虽然 但是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먼저 문장에서 찾아서 네모 하시면서 짝이 맞지 않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는 모든 문제 풀기 시작할 때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A, B, C, D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네모할 게 뭐가 있나 하고 한번 찾아보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쉼표 단위로 끊어가면서 먼저 봐주세요. 자, 57번 문제였는데요. 어떤 네모가 나왔냐면 不是로 시작했어요. 不是 A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어요. 就是 B 라고 하면 A 아니면 B 약간 또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而是 B 이게 좀 반응이 느려갖고 제가 감을 잘 못 잡겠네요. 하면 완전히 A를 부정하고 A가 아니라 B입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짝을 뭘 썼어요? 还是 이거는 짝이 안 되죠. 그런데 은근 학생들 중에 여러분 不是 A 还是 B가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还是는 是 A 还是 B인 거예요. A인지 아니면 B인지 가 되는 건데 요걸 생략해서 우리가 A 还是 B를 쓰는 거죠. 不是하고는 전혀 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 규는 不是什么什么그다음 내용상으로는 而是 이것이 아니라 이거입니다 라고 고쳐줘야 되는 문장이었는데 어쨌든 네모만 딱 해도 不是 A 还是 B란 적은 여러분 없다는 거 관련사 항상 체크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제 적중특강 몇 개만 보면 아셨을 텐데 문장 분석형 문제가 거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항상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거 잘 찾아가면서 호흡을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역시 이번에도 문장 분석력을 통해서 찾아내는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됐는데 그중에 3개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对什么什么来说 라는 말 되게 많이 쓰죠. 전치사 구조는 괄호해서 여기서 요까지가 이 아이의 호흡이에요 라는 뜻. 그리고 우리가 또 괄호라는 기호에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뭔가 문장의 주요 성분은 아니다. 생략해도 된다 라는 뜻에서 항상 괄호합니다. 영어 선생님들도 괄호하죠. 그리고 密切关注 밀접하게 관심을 가진다. 뭐를? 비엔화 변화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장에 뭐가 없어지죠? 주어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주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이런 변화에 아주 관심을 밀접하게 기울여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지우저, 지우지저라는 구직자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괄호가 되지 않고 주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치사 구조와 관련된 것들은 다 버리시고 주어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로 나왔던 건데요. 어려운 단어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독해 일부분은요. 어려운 단어를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단어 얼마나 어려운 것까지 아는지 보자 하고 내는 출제하는 문제 파트가 아니라 얼마나 호흡을 잘하고 구조 분석력이 있고 어법 기초가 있고 어휘 기초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파트이기 때문에 기초 어법, 기초 어휘에 충실하시면 충분히 맞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번 보시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这个机器人身上搭载的什么什么 더는 꾸미는 말일 테니까 各种 이거와 이것은 하는 게 주어겠구나 하고 알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사가 뭐죠?
시입니다. 지금 어떤 기계들이 나왔어요. 이 두 가지 기계는 입니다. 우리 목적어 한번 찾아볼까요? 뭐인가요? 决策, 결정된 어떤 책략이나 정책? 기계 이퀄? 정책? 말 되지 않겠죠? 뭐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기계들은 입니다. 它感知外界环境.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자기들끼리 주어 동사 목적어 호흡은 지키면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느끼고 及时做出 때에 맞게 아주 제일 좋은 어떤 결정을 해내는 하고 꾸미다가 목적어 없이 끝나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를 하나 만들어주면 더 뭐 아무거나 말 되면 돼요. 꽁쥐, 도구입니다. 라든지 해서 목적어가 빠져있는 앞에 꾸미는 말만 한가득 있다가 슈의 목적어가 사라진 이번에는 목적어가 없는 문장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9번에 나왔던 문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부족했어요. 주어가 없고 목적어가 없고. 그러나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쳐도 문제죠. 随着 뭐에 따라서 提升. 여러분 이 提升이란 단어 은근 6급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요거는 提高하고 똑같다는 거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뭔가가 향상됨에 따라 하는 전치사 구조. 越来越多的人 주어 찾았어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종 뭐로부터 被动运动 피동적인 운동으로부터 피엔웨이 하면 뭐뭐스로 변하다. 뭐로 변했을까요? 주동, 운동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이거 뭐냐고요. 그죠? 이렇게 끝에 불필요한 것을 붙여서 잘 해놓은 밥상에 마지막에 뭐 하나 던져서 돌 하나 던져서 밥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모자라는 경우도 넘치는 경우도 다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문제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독해 이 부분에서는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모든 문제를 풀이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포인트를 딱 찍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거는 5급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말해요. 이거 모르면 시험 접수하지 말라고. 아직 준비 안 된 거라고. 调查, 研究, 统计, 조사나 연구나 통계나 뭐 조금 더 가서 어떤 조사, 연구 결과, 报告, 보고서, 数据, 수치나 통계 수치 같은 것들, 데이터 같은 것들이 어떤 사실을 밝혔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5급 동사가 두 가지가 가능해요. 무조건 암기요. 表明显示, 表明显示. 항상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조사나 연구나 통과나 조사 결과나 뭐 연구 보고서나 통계 수치에서 뭘 밝히다 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表明 아니면 显示. 이건 항상 암기요. 5급에도 정말 잘 나와요. 자, 조금 주의하시죠. 여기 자리에 사람이 올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박사, 어떤 교수님, 전문가가 어떤 사실을 의견을 밝혔다 할 때는 첫 글자, 끝 글자 합쳐서 表示로 써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66번 빈칸 4개나 있었지만 다 필요 없어요. 1번 빈칸 연구에서 밝혔다. 무조건 암기 表明显示, 表明해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잘 나오는 거. 69번에 2번 빈칸 자리에 요런 단어들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시의 调整과 뒤에 调节는 사전 찾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调整은 조정하다, 조절하다. 얘는 조절하다, 조정하다.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꼭 배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调整은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올바른 상황, 좋은 상황으로 이례적으로 한 번만 일단 바꾸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고 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서 가격을 일단 좀 싸게 조정을 하는 건 이례적인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좋게 바꾸는 거고 调整价格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물가를 조정했는데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게 또 뭔가 물가가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또 한 번의 이례적인 调整 이렇게 한 번씩만 움직이게 됩니다.
혹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MT를 가기로 했는데 오후 6시에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6시까지 도저히 여기 못 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죠? 그럼 제가 시간을 7시로 바꿔서 调整时间 할 수 있는 거죠. 调整时间 이거를 7시로 바꿨다. 이거 10분으로 바꿨다. 6시 50분으로 바꿨다. 계속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이례적으로 바꿔놨는데 그래도 그 시간대가 조금 문제가 되면 또 그때 가서 이례적인 调整时间 들어가시면 돼요. 调整 心态 우리 6급 단어 넣어서 심리 상태를 调整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러 갔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을 좋게 좀 안정적인 상태, 마음 상태로 바꾼다. 마인드 컨트롤 하다. 调整心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调节는요. 상황에 맞게 몇 번이고 계속 순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调节라고 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리모컨을 들고 여기가 너무 추운가? 그럼 온도를 높였다가 아니야 좀 낮추자. 이거 제가 얼마든지 움직여도 되잖아요. 调节温度, 온도라든지 습도, 湿度 특히 제가 듣기 같은 거 학생들한테 들려줄 때 볼륨이 너무 커 내리고 올리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调节,音量, 볼륨 같은 것들 이런 것들하고 쓰게 돼요. 그 외의 단어들은 예를 들어서 调和 같은 경우는 뭔가 좀 갈등 같은 걸 중간에서 중재하다. 调和矛盾 좋아요. 전혀 관계없는 단어인데 사실 상황하고는 얘는 调가 아니라 调라고 읽으셔야 돼요. 调동 하면 어떤 사람을 다른 부서나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고 옮길 때, 이동시킬 때 쓰는 동사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종을 따라서 주동,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自己在蛋中的 계란 속에서의 위치를 잡는다는 거잖아요. 전혀 A, B는 지금 아닐 것 같고요. 调整은 자기가 딱 이례적으로 난 계란에서 이 자리에 딱 위치하겠어 하고 자리를 잡는다는 뜻이 되는데 调节는 계속 막 돌아다닌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사실 앞뒤 내용이 있으면 조금 더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해요. 자, 그래서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드디어 쓰기입니다. 9월 기출 같은 경우는 일단 주인공 이름 갖고 우리가 고생할 일은 없었던 게 니할, 딸하고父亲, 아버지가 주인공이라서 뭐 한자의 문제라든지 암기의 문제는 별로 없었을 거고요. 꼭 써야 했던 단어들이 시밍, 실명한다거나 치아오 혹은 치아오따, 键盘까지 키보드를 이렇게 두드린다거나 그 다음에 稿子, 원고나 원장, 글. 그래서 만약에 稿子를 내가 못 쓰겠다. 그럼 원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고요. 총 10단락이었어요. 단락이 되게 많았어요. 자, 우리가 요약 쓰기에서 가장 좋은 단락의 개수는 보통 4개에서 5개. 특히 좀 너무 없으면 3개까지 가는, 많으면 6개까지 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특히 10단락인 경우라면 생각해보면 이 단락을 지키게 되면요. 쓰기는 우리가 천자의 글을 400자로 줄여서 요약 쓰기를 해야 되면 수학식으로 얘기하면 40%를 줄이는 거예요. 사실 반보다도 적게 줄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락은 굉장히 10단락이면 한 2~3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매 단락이. 그런데 줄여놓고 보니까 막 한 줄밖에 안 돼. 그러면 여러 원고지에서 우리가 단락이 매번 시작될 때마다 2칸씩 띄우는 거 아시죠? 띄웠어요. 뭐 좀 쓰다 보면 또 남기고 못 쓰고 또 띄우고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사실상 내용이 이제 줄이다 보면 이 단락들끼리가 많이 연결성이 생기는 것들은 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단락에서 5단락이 보통 적합하고요. 작으면 3개, 많으면 6개까지. 그것보다 더 많아지면 여러분이 버리는 원고지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2칸 띄우고 시작하다가 한 요쯤 가서 뒤는 또 다 버리고 또 2칸 띄우고 자꾸 이런 식이 되면 원고지를 엄청 많이 버리게 돼요. 그러면 40%가 아니라 원고지가 부족해서 30%로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단락 개수는 반드시 재분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은 항상 제가 똑같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순히 단락별 요약은 아니다. 즉 1번 단락에서 무조건 40%,
2번 단락에서 무조건 40% 이렇게 줄여서 나중에 합쳐서 적으면 돼요 라고 잘못 배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전체 글의 흐름을 보다 보면 어떤 단락은 이걸 도저히 빼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 단락이 있어요. 그러면 90%를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단락은 아예 제가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상황을 봐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느끼셔서 줄여주셔야 되겠죠. 2번 중복되는 내용은 당연히 패스하셔야 되겠죠. 3번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당연히 패스해 주셔야 되고 인칭 대사나 지시 대사 같은 거 인칭은 원이 타 같은 거 그리고 지시 대사 쩌 나 같은 것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라고 나왔는데 그 바로 앞에 내용을 내가 요약쓰기에서 버렸어요. 그럼 이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요런 거 사용에 주의하시는데 특히 오늘 한번 나올 거예요. 직접화법은 우리가 큰 따옴표 치고 진짜 사람이 말한 그대로 적는 것을 직접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약쓰기를 하다 보면 이 말도 우리가 줄여 써야 돼요. 그러면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간접화법으로 다 바꾸게 되죠. 그러면 인칭이 변화가 생기게 돼요. 나중에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것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문장을 쓰고 바로 그 다음 이 문장으로 넘어갈 경우 이게 연결이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나 뭐 따라서 이런 관련사들로 연결을 예쁘게 해주신다면 더 좋은 글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한번 봐야 여기서 이런 것들이 중요했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제가 한국어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저랑 파악해 보실게요. 한 여자아이가 큰 병을 한바탕 앓았기 때문에 자 해석은 좀 어색하더라도 원래 글을 최대한 살려서 제가 해석할 줄 몰라서는 아닌데 의역하면 너무 좀 이제 여러분이 표현을 떠올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고 오셔야 돼요. 한바탕 앓았기 때문에 눈이 하룻밤 사이에 실명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한 문장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너무 슬퍼 죽고 싶은 심정인 딸을 데리고 그 시의 명의들을 모두 방문해서 그녀를 위해 치료하고자 했다. 의사들이 처방한 약은 모두 매우 썼지만 그러나 다시 눈을 뜨기 위해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에 다 마셔버렸다. 그 약들을 마시고 있었다. 2번 단락입니다. 실명을 했기 때문에 딸은 직업을 잃었어요. 한가롭게 할 일이 없어서 딸은 더듬어서 키보드를 쳐 글을 좀 썼다. 비록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평소 업무에서 키보드를 치는 것에 익숙해서 딸은 그래도 한 편의 원고를 쳐냈다. 저도 쳐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워낙 많이 쓰니까요. 그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원고에 틀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다. 그렇겠죠. 자, 3번 단락.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후 딸은 아버지에게 그녀를 도와 다친 글을, 쳤다는 말을 쓴이 아니라 친이었기 때문에 친 글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딸의 원고를 본 후 그녀에게 겨우 2개의 오타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런 후에 아버지는 그녀를 도와 고쳐주었고 또한 그녀를 대신해서 투고 어디다 그 원고를 보낸 거예요. 출판사 같은데. 딸은 그녀가 비록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아직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제서야 자신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후 매일 그녀는 전심으로 글 속으로 빠져들었고 틈만 나면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으며 글을 쓰는 과정은 그녀로 하여금 점점 즐거워지게 만들었다. 4번 단락이요. 그러나 한 달 동안 약을 먹었지만 딸의 눈은 조금의 호전되는 기미가 없었다. 그녀는 매우 실망했고 자신의 눈이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녀는 또 한 번 극도의 낙담으로 빠졌다. 자, 축하할 만한 것은 딸의 한 편의 원고가 잇따라 발표되었다. 아버지는 종종 딸이 발표한 글의 샘플 잡지와 원고료를 가지고 돌아왔다. 매번 아버지는 흥분해서 그녀가 정말 재능이 있으며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많은 좋은 작품을 써낼 수 있다며 칭찬했다.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마음이 그제서야 좀 풀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눈이 외부 세계를 볼 수 있기를 깊게 갈망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녀는 생활을 더 잘 체험해서 더 많은 좋은 작품을 써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 6번 단락. 아버지는 딸의 생각을 알고 그녀에게 말했다. 여기 이제 직접화법이 나옵니다. 나중에 요거를 필요한 말만 뽑아내고 인칭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조급해하지 마라. 너의 눈은 좋아질 거야. 사실 나는 실명도 너에게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비록 너로 하여금 어떠한 것도 볼 수 없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너의 영혼을 더 풍부하게 만들었어. 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7번 단락할게요. 아버지가 말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많은 사상이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매일 그녀는 한 편의 원고를 쓸 수 없었는데 실명 이전에 그녀는 쓸 수 있었는데 실명 이전에 그녀는 아마도 며칠이 걸려야 한 편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자, 딸은 아마도 실명이 그녀에 대한 시험이며 만약 시련을 견디면 그녀의 미래가 더욱 눈부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8번 단락. 그래서 딸은 또 밝아지게 변했다. 성격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녀는 계속해서 매일 약을 먹고 이제 약도 다시 열심히 먹고 원고를 썼으며 마침내 딸이 실명한 지 반년 후 그녀의 눈은 다시 광명을 회복했다. 9번 단락. 세상을 보게 된 그 순간 그녀는 조금도 기다릴 수 없어서 샘플 신문과 잡지 및 독자의 편지를 소중히 보관한 상자를 열었다. 그러나 그녀는 놀랍게도 그 몇십 통의 편지가 전부 비어있는 편지 봉투이고 편지 봉투로부터 꺼낸 것도 모두 한 장 한 장이 백지라는 것을 발견했다. 딸은 컴퓨터를 켰고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치는 원고가 엉망진창이고 한편에 그럴듯한 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마지막. 이때 딸은 마침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녀가 자포자기할 것을 걱정하여 그녀를 위해 샘플 신문과 잡지 그리고 독자의 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고통을 잊고 다시 즐거움과 꿈을 가지게 했다. 딸은 생각했다. 이렇게 제가 좀 끄는 거거든요. 그녀의 눈이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은 명희가 처방한 약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지혜로 가득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며 여기에 不是 A, 而是B가 나왔었어요. 이게 아니라 이거다. 아버지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신기한 약이라고 생각했다. 자, 전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약 쓰기에 대한 의견이야 선생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요. 제 생각의 기준으로 한번 줄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를 골라봅니다. 한 여자아이가 큰 병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병을 알았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실명이 됐다는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in, are 구조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하다. 바로 연결고리로 들어가서 有一个女孩因生病而失明 이라고 연결하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문장이 끊어졌지만 우리는 쉼표를 하고 父亲带女孩 죽고 심정인 딸 이런 어떤 수식 성분에서 뺄 수 있는 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빼주시는 거고요. 가장 핵심을 우리가 써주시면 흐름을 잡아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다시 父亲带女孩 딸을 데리고 자 시의 명의들을 모두 방문해서 그녀를 위해 치료하고자 했다. 이게 왜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명의들한테 치료하러 가지 뭐 인사하러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去看很多名医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이 모두 썼지만 다시 눈을 뜨기 위해 그녀는 지금까지 모든 걸 한 번에 마셨다. 이건 아예 제가 한번 다시 만들어 봤는데요. 눈을 다시 뜨기 위해 이것만 적고요. 为了 다시 눈 뜨다는 표현 어떻게 나왔냐면 회복하다 밝을 명자 밝음을 复明 하기 위해서 쉼표 찍고 女孩愿意喝很苦的药 이 매우 쓴 약을 마시기를 원했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마셨다. 라고 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有一个女孩因生病而失明父亲带她 타라고 해도 돼요. 이미 너무 붙어버렸기 때문에 꼭 딸이라고 계속 말하지 않아도 돼요. 带她去看很多名医为了复明女孩愿意喝很苦的药 라고 해서 거의 한 30%로 줄여낸 것 같아요. 자, 2번 단락. 실명을 했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유추가 가능한 얘기죠. 그녀라고 바꾸면 돼요. 딸을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직업을 잃었다고 했어요. 她失去了工作闲着没事 할 일이 없어서 자 어차피 주어가 계속 갈 때 주어를 중복할 필요는 없죠. 더듬다는 표현 摸索 이거 뭐는 5급 동사잖아요. 수어는 우리가 6급 그 단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한자이기 때문에 摸索 더듬어서 摸索着敲键盘写点东西 이게 원래 나왔던 표현이에요. 写点东西 어떤 글을 좀 써봤다. 자 그러나 그녀는 비록 아무것도 뭐 보지 못했지만 평소에 잘 칠 수 있어서 써냈다.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녀는 몰랐어요. 뭐를? 자신의 원고에 당연히 지금 원고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잖아요. 날려버리고 但他不知道有没有错误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틀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다. 정리 한번 더 할게요. 他失去了工作闲着没事儿摸索着敲键盘写点东西但他不知道有没有错误 이렇게 줄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단락은 제가 혼자 완전히 요약 쓰기에서도 한 단락으로 뺐어요. 이거는 이제 이 여자아이의 첫 번째 시작하게 된 배경이기 때문에 2번 단락과의 연결성은 좀 없어요. 2번 단락은
이제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새로운 2번 단락으로 넣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개 단락하고 묶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몰라서 사실은 아버지한테 봐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2번 단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晚上父亲回家后 네, 돌아온 다음에 女孩请父亲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뭐 해달라고? 그녀를 도와 필요 없지요. 다 쳐낸 필요 없지요. 그래서 自己的 그 원장을 칸칸 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 이 어수는 안 되지만 일단 제가 한번 나중에 더 할 거예요. 아버지는 딸의 원고를 본 후 이런 게 다 삽입구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녀에게 겨우 2개의 오타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런 후에 안 하고 저는 삥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 해요. 또한 그녀를 도와 고친 후 투고했다로 바로 연결. 그래서替他 그녀를 대신해 그녀를 도와 그녀를 위해 改正后投了出去. 자, 우리가 더우라는 말은요. 언제도 쓰냐면 이력서 넣다 할 때도 더우라는 말을 쓰고요. 이렇게 출판사 같은 데 원고 같은 거 투고하는 것도 더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投了出去 했어요. 딸은 이렇게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이건 유추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제서야 자신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才觉得 그제서야 느꼈다 생각했다 뭐라고 自己不是一个毫无用处的人 하오는 우리가 5급 단어죠. 우는 매이요. 조금의 뭐도 없다. 쓸만한 데도 없는 사람은 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후 매일 중요하지 않죠. 그녀는 틈만 나면 일지우라는 구문 썼었어요. 일지우. 틈만 나면 이요콩. 키보드를 치기 이러면 계속 글이 길어져요. 그래서 이요콩 지우 조원 바로 글을 쓴다는 말을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삥. 그 과정이 그녀로 하여금 빼고 점점 그렇게 되면 이 타로 계속 연결이 돼요. 그녀가 시간이 나면 그녀가 글을 썼고 그녀가 점점 어떻게 快乐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로요. 晚上父亲回家后女儿请父亲看看自己的文章 해달라고 부탁했다. 父亲告诉他 그녀에게 뭐라고 알려줬냐면 只有两个错别字 우리가 错字는요 완전히 글자를 틀리게 쓴 거. 예를 들어서 전을 써야 되는데 획을 안에 2개만 넣고 썼다든지 이런 게 이제 错字고요. 别字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왜 그 중국어를 칠 때는 영어 자판처럼 치잖아요. 발음을 치면 그거에 해당하는 한자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원래 1번 한자를 쳐야 되는데 2번을 넣었다든지 이런 걸 비에츠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오타인 거죠. 그래서 只有两个错别字 빙 또한 지금 아버지를 주어로 계속 연결하고 있어요. 알려주었고 빙替他改正后投了出去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 아버지로 끝났어요. 女孩 그녀는 才觉得自己不是一个毫无用处的人이라고 생각했다. 她一有空 조금만 시간이 나면 就写作并渐渐快乐起来了 점점 즐거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도 2번 단락입니다. 자, 즐거워지려고 했는데 然而 그러나 吃了一个月的药 약을 한 달 먹었지만 他的眼睛 해도 되고요. 女孩的眼睛没有起色 일어나는 기색이 없었다는 말은 좋아지는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다라는 말, 자신의 눈은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결론만 하면 되잖아요. 또다시 极度沮丧之中으로 陷入 6급 단어들이 나옵니다. 극도의 아주 낙담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었다.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연결하고 갈게요. 然而吃了一个月药女儿的眼睛没有起色她又陷入了极度沮丧之中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2번 단락으로 해서 일단 한 흐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락도 나중에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나마 좀 나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3번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자, 칭싱 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칭싱的是
딸의 원고가 잇따라 발표가 되었다. 우리가 5급 루쉬 계속해서라는 이 부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일들이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띄엄띄엄 계속해서 일어날 때,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움직임. 학생들이 수업 종이 울리자 계속해서 교실로 들어올 때 배하고 등하고 붙여서 줄줄이 비엔나처럼 들어올 수 없잖아요. 철수가 들어오면 좀 있다가 영희가 들어오고 요런 것들, 요런 움직임. 우리가 글도 또 발표하고 나면 또 쓰고 또 발표하고 또 쓰고 이런 텀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라고 할 때 우리가 5급 부사 루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루쉬 파비얼러 했어요. 아버지는 종종, 이때 종종이란 말을 원래 원문에서는 6급 부시를 썼는데 아니면 그냥 칭창, 장창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뭐를 가지고 왔냐면 샘플 잡지는 양칸, 양이 들어가는 거, 양핀 이런 거. 요건 샘플 제품 이런 것들. 그래서 샘플 잡지와 가오페이 원고료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또한으로 저는 연결해서 알치에 혹은 예 같은 걸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녀가 정말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많은 작품을 써낼 수 있다. 너무 길어요. 그죠? 그래서夸奖他真能干, 정말 재능이 있다라고 칭찬했다. 여기까지가 아버지를 주어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호흡. 그런데 주어 바뀌어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갈망했다. 渴望. 뭐를 갈망했을까? 能看到外面世界, 외부 세계를. 자신의 눈이, 당연히 눈이 보겠죠. 코가 보진 않겠죠. 자, 나양. 그렇다면 요게 더, 여기가 더 핵심이에요. 能写出, 써낼 수 있으니까 뭐를요? 更多好作品.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庆幸的是女儿的稿子陆续发表了. 여기서는 원고가 좋아요. 그죠? 원고가 계속해서 발표되었다. 아버지로 쭉 갈게요. 父亲不时拿回, 가지고 돌아왔다. 뭐를요? 样刊和稿费. 而且 게다가 夸奖他, 계속 아버지가 칭찬을 했다. 뭐라고? 真能干. 이렇게 칭찬을 했다. 但他, 그러나 그녀는 仍然渴望, 뭐라고 여전히 갈망했다? 能看到外面世界. 那样能写出更多好作品,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연결이 돼요. 아버지는 딸의 생각을 알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렇게 계속 갈망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父亲对他说 하고 우리는 요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심표 하고 别着急.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실명도 뭔가 좋은 점이 있다. 其实市民也有好处. 좋은 점이 있다.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랑, 자 보세요. 원래 우리가 직접 말할 때는 너라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간접화법이 되면 그녀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쵸? 让他的心灵 6급 단어로 하여금 更加丰富하게 만들었다. 다시 父亲对他说 심표 别着急其实市民也有好处让他的心灵更加丰富.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지금 3번 단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빠 얘기를 듣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계속 3번 단락으로 가야겠죠. 父亲说的没错,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많은 사상과 감정, 많은 사상, 많은 감정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 있어서 他现在有很多思想和情感想要表达, 표현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빠 말이 맞다라는 걸 인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뒤는 물론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쓰면 40%를 우리가 넘게 되겠죠. 자, 아직 3번 달라. 그래서 봐요. 이게 앞이랑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3번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于是女儿又开朗, 다시 또 성격이 开朗起来, 밝아져서 굳이 그녀는 안 해도 되겠죠? 딸을 갖고 심표로 이어가서 계속해서 매일 약도 먹고 원고도 썼다. 继续每天吃药写稿子终于失明半年后 실명한 지 반년 후 他的眼睛恢复了光明. 다 뭐 이런 것들은 5급 단어들밖에 안 돼요. 빛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까지를 우리가 3번 단락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국어 하면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于是女孩又开朗起来继续吃药写稿子终于失明半年后他的眼睛恢复了光明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 얘기는 단락이 바뀌어야겠죠. 자, 세상을 보게 된 그 순간, 그냥 우린 그 순간 하면 누구나 다 이게 그 순간인지 알아요. 나이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원래 우리 많이 줄이다 보니까 일단 이 단락이 지금 시작이 되는 곳이라 여기 원래 원문에선 그녀라고 했지만 오히려 여기를 딸이라고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나오는 걸 그녀라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니할은 뭐를 열었다? 따카이 시앙즈인데 상자를 꾸미는 말 보시겠어요? 샘플 신문과 잡지 및 독자의 편지를 소중히 보관하다. 소중히 보관하다? 쩐창. 다시 그래서 따카이 쩐창 이런 것들을 보관한 시앙즈를 열었는데 但是 놀랍게도 발견했다. 어디 갔지? 발견했다. 계속 달로 가는 거예요. 惊讶的发现 뭐를? 몇십 통의 편지가 전부 비어있는 편지 봉투였고 바로 가요. 全部都是 이런 봉투였고 한 장 한 장의 백지, 백지 이렇게 끝낼 거예요. 좀 이따 중국어로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올 때는 따카이电脑 컴퓨터를 켜서 보게 되었다. 칸떠 뭐를 보게 되었냐면 자신이 예전에 친 원고, 자신의 원고로 바로 줄여요. 自己的稿子乱七八糟 乱七八糟 정말 많이들 아시죠? 乱七八糟 뭐 똑같은 말이니까요. 乱七八糟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한번 중국어로 정리해 볼까요? 那一刻女孩打开了 뭐를 열었냐면 이제 꾸미는 말이에요. 珍藏 샘플 신문, 样报样刊以及读者来信的箱子但是惊讶的发现全部都是空白的信封和白纸 요렇게 두 가지를 엮어버리는 거죠. 라는 걸 발견했다. 他打开电脑看到自己的稿子乱七八糟인 것도 보게 되었다. 자, 연결해야 돼요. 이때 此时라는 말 词라는 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가 5급에서부터 词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这로 시작하는 말은 거의 다 돼요. 这뭐这样 这里다 되거든요. 이때 女孩终于明白了一切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게 뭐냐면 구체적 설명. 아버지는 걱정해서 좀 뺄게요. 바로 아버지가 한 거 뭐예요? 创造了 라는 표현을 썼어요.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낸 거, 창조해낸 거예요. 为他创造了 샘플 신문 잡지, 样报样刊和 그리고 读者来信을 만들어 그녀로 하여금 让他 다시 종신 뭐를 가지게 요거는 그냥 6급 동사니까 한번 쓸게요. 영요 가질 수 있게 종신 영요 즐거움과 快乐와 梦想을 가지게 했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딸은 그녀의 눈이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이거라고 생각했다. 요게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중국어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딸이 또 안 나와도 되니까 그녀로 바꿔도 돼요. 타시앙 하고 쉼표 찍고 이제 중요한 내용 넣고 끝낼 거예요. 뭐뭇이 아니다, 뭐뭐다 하면 당연히 뭐뭐인 것 쪽만 얘기하면 되겠죠. 타더 이엔징 넘고 하오치라이 했던 것은 뭐 때문이냐면 是因为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어떤 사랑? 지혜로 가득한充满智慧的爱 때문이고 父亲的爱야말로 우리가 뭐뭐시야말로 하면 才是最神奇的药 라고 끝내시면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此时女孩终于明白了一切父亲为她创造了样报样刊和读者来信让她重新拥有快乐和梦想 타시앙이라고 할까요? 타시앙 하고 쉼표 뒤에 이제 쫙 들어가면 돼요. 타더 이엔징 넘고 하오치라이是因为有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 어떤 아이? 父亲나 아버지의 그 充满智慧的爱 지혜로 가득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父亲的爱才是最神奇的药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거를 10분 만에 보고 다시 써낼 때 내용을 깜빡하기 쉽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이제 보통 잡아요. 요 전 적중 특강을 한번 보시면 제가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요. 감정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실명했다 여기는 특별히 감정을 제가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3번 단락으로 가면 굉장히 실명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즐거워지는 시점이 와요. 자기가 좀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데 4번 단락으로 가면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아서 다시 쥐쌍, 낙담하게 되고. 그쵸? 그러다가 또 5번 단락 가면 외부 세계 볼 수 있기를渴望, 갈망하는 감정을 또 느끼게 되고. 그렇지만 아버지 얘기를 듣고 좀 힘을 내지요. 그래서 다시 카일랑, 다시 밝아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밍바일러 이치, 모든 것을 알게 돼서 감동을 받는 이런 감정의 순서를 잘 기억하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총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단락은 1번 단락으로 뺐어요. 어떤 딸이 병에 걸려 실명하게 됐다 라는 어떤 배경을 먼저 띄워주고, 2번에서 4번 단락은 글을 쓰면서 즐거워지지만 약의 효과가 없어 다시 낙담하게 되는 과정까지, 5번에서 8번은 아버지가 다시 격려해서 글을 계속 쓰게 되고 결국 반년 후에 다시 빛을 보게 되는 그 내용까지, 4번 단락은 끝에 2단락, 그래서 자신의 눈이 떠진 다음에 아, 이게 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내용까지를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목은 이 글 안에 있어요. 여기 있죠. 가장 신기한 약.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最神奇的爱, 혹은 最神奇的药. 이거는 이 아이가 아니라 야오가 맞아요, 여러분. 야, 혹은 父亲的爱, 요런 정도. 마지막에 우리가 주제를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 가장 신기한 약, 요런 것들을 제목으로 하면 흠잡을 데 없듯 너무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야오 맞아요, 여러분. 最神奇的药,父亲的爱.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적중특강도 태안정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적중특강이라고 해서 문제가 딱 똑같이 나온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은요, 거의 자주 나오는 어떤 그 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시는 거고, 특히 쓰기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공짜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기엔 너무 고품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적중특강들 좀 더 찾아보시면서, 이게 요약 쓰기는 단순히 창작 쓰기하고 좀 달라요. 그쵸? 나름대로 어떤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보다 보시면 굉장히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빠뜨리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으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